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MZ세대라고 말하는 신세대 중에서도 Z세대이고요. 부산 토박이입니다. 꿈을 위해 좋아하는 광안리 바닷가와 사랑하는 친구들, 가족을 뒤로 하고 용기 내서 상경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이 부자냐고요? 아닙니다. 서울에 연고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꿈이 크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서울 생활 1년차 지방 출신 20대 젊은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살다가 굳이 서울로 올라올 필요가 있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하겠습니다. 제 고향 부산은 자타공인 대한민국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산 사람들이 부산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노인과 바다입니다. 해밍웨이 소설 얘기가 아닙니다. 부산은 작년 기준으로 고령화율이 약 2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한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은 매해 10,000명이 넘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서글픈 농담이 일상이 된 사이 제 고향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청년 유출 최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인구 소멸 지역이 되었습니다. 부산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웃한 대구를 비롯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약 60%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제 친구들도 10명 중 4명이 상경했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일자리와 기회 때문입니다. 대기업 본사 10개 중 9개가 수도권에 있고 청년 취업률도 서울 수도권이 높으니까요.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학원 강사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 이상의 선택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산은 제2의 도시인데도 제대로 된 대규모 공연장이 없습니다. 공연장이 작아서 유명 공연은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해외 아티스트들은 서울 공연만 하고 갑니다. 결국 지방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향하는 건 살아남기 위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디아스포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오니 만족스러우냐, 미래는 밝더냐 묻고 싶으시겠죠? 일단 주변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산다고 하면 우와 하는 표정으로 봅니다. 성공했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울 수도권에 산다는 것만으로 근사한 자격증을 갖춘 것처럼 말합니다. 지역이 고향인 저는 씁쓸합니다. 게다가 저의 서울살이는 주변 반응과 다르거든요.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만 한 곳으로 몰리다 보니 당연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취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온 제 친구들은 요즘도 자격증 따는데 열심입니다. 이미 딴 자격증이 서너 개가 기본인데도 취업하려면 더 따야 한답니다. MZ세대가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을 갖춘 세대라는데 모두가 더 높은 스펙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그 스펙이 평균 스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경쟁에서 이기려면 남들보다 자격증을 하나라도 더 따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캠퍼스의 낭만은 옛말이고 대학은 더 이상 지성의 전당이 아닌 취업 트레이닝 센터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학원이 도피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공계 친구들은 대학원에 가면 연봉이 더 오른다는데 제가 전공하는 인문계는 좀 다릅니다. 취업이 안 되니 졸업을 유예하거나 차선책으로 대학원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은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 아니까 옆에서 보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인문계지만 대학원에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안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어른들은 졸업하면 뭐 할 거냐, 어디에 취직할 거냐,
물어보시는데 정작 취업문이 너무 좁으니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살 곳도 걱정입니다. 지금은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지만 기숙사에서 나가게 되면 이 비싼 서울에서 어떻게 집을 얻나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아마 상경한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 비슷한 처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고민이 깊습니다. 저희 세대는 좀 특별합니다. 제가 20학번인데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습니다. 새내기로 입학했지만 MT 한번 제대로 갈 수 없었고 수업은 모두 온라인이었습니다. 1년 6개월의 공백은 한창 친구와 함께 할 나이에 서로의 연결망을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졸업 때까지 동기 중에 말 한 번 안 섞어본 친구가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20대는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취업 이외에도 국민연금, 기후위기, 저출생 같은 주제가 단골입니다. 출산율이 처음 0.7명대로 떨어졌을 땐 아이를 낳을 것인가가 큰 화제였는데요. 하나같이 자식을 안 낳겠다는 쪽이었습니다. 이유는 이런 무한 경쟁 지옥에 내 아이를 밀어넣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애를 어떻게 낳냐. 아이가 처음 배울 단어가 꽃이나 나비가 아니라 폭염과 재난일까 봐 겁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경한 친구들일수록 결혼 자체에도 갸웃합니다. 서울에 집 살 수 있겠냐,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같이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세대가 능력을 중시하고 과정의 공정함에 민감도가 높은 건 이렇게 미래와 사회적 사다리에 대한 의구심이 커서일 겁니다. 이런 와중에 AI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대면에 유독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 세대에게 AI는 해방구로 여겨집니다.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좋기만 할 줄 알았던 이 AI가 벌써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할 PPT를 만들어도 무료 버전인지 유료 버전인지에 따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가뜩이나 사회적 사다리가 끊겼다는 불안감이 큰데 AI까지 격차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저는 꿈을 꿉니다. 10년 후쯤엔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싶습니다. 더 나이 먹어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인정받고 유리천장도 깨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서울이 아닌 고향 부산에서 이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이라면 가능할까요? 이런 생각 끝에 저는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팍팍한 서울 생활의 현실, 암울한 미래의 출구가 절실했고 여기에 지난 내란 전국 때 빛의 혁명에 동참하면서 정치야말로 변화를 만들어낼 가장 현실적인 도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에는 제 경험도 한몫했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 때 여성가족부의 정책기자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가부를 없앤다고 뒤숭숭 할 때였죠. 열심히 취재해서 기사를 써도 제때 게재되지 않았어요. 그걸 겪으면서 느꼈습니다. 누가 정치를 하고 누가 행정을 하느냐가 천지 차이를 만든다. 투표 잘해서 선거에 우리의 대리인을 잘 뽑아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저는 요즘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저와 같은 생각일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일단 이재명 정부의 AI 기본사회가 기대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AI 관련 핵심 인프라 구축 계획도 속속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유엔의 6개 기구 AI 관련 부서와 함께 한국의 글로벌 허브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습니다. AI를 선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각축전이 살벌한데 우리나라가 AI 시대의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허브가 되면 우리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나누어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은 물론 예산까지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지방자치제도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권한이 적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극 3특으로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열겠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도 하겠다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 꼭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청년이 공부 더 하자고 서울까지 올라오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가끔 부산에 내려가면 이전과 분위기가 달라요. 활기가 생겼습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벌써부터 기대합니다. 북극 항로가 열리면 부산은 더 크게 거듭날 거라고요. 이렇게 되면 노인과 바다에서 청년과 바다의 도시가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꿈처럼 고향 부산에서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청년 정책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최초로 가입할 때 첫 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부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까지 청년을 위한 제도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공천 할당제 의무화와 선거비용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 실패로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의무화해 주십시오. 사람은 서울로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지방거주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와 인프라가 결합된 파격적인 지역 청년 특화주택 공급도 많아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자산 격차가 청년들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뭘 이렇게 많이 요구하냐고요? 청년은 국가의 미래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체감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으니까요. 저의 경우 소소하지만 확실한 효능감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학교 식당에서 파는 1,000원짜리 아침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지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물가 시대에 생존을 위협받는 청년들이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식당이나 무료 이용시설 정보를 공유하면서 만든 온라인 지도 서비스입니다. 스스로를 거지라고 자조하면서 지도를 만들어야 하는 이 서글픈 풍경이 이 시대 청년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1,000원의 아침은 우리에게 단순한 한 끼 이상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생중계로 확인하게 된 정책의 투명성도 이재명 정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보여주는 정책의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마음에 듭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은 MZ세대가 가장 민감하고 중요시하는 단어이거든요. 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빠르게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한 결과 집권 1년도 안 돼서 코스피 5천 시대가 현실이 됐잖아요. 제 주변에는 이것 때문에 민주당으로 돌아선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치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60, 70대만큼이나 보수적이라는 20대 남성의 지지율이 오른 것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해달라는 기대의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변화와 요청을 현실에서 만들어내기 위해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정책 제안을 하고 의견도 냅니다. 하지만 이런 활동만으로 원하는 것이 다 얻어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실행해줄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일꾼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뽑은 사람이 합니다. 바로 지방의회 의원과 지자체장,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겁니다. 잘 뽑아야 우리의 목소리가 우리 지역에서 제대로 구현됩니다. 투표 용지가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20대의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매번 꼴찌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36%에 그쳤습니다. 이 이면에는 정치에 대한 회의와 분노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위해 우리 마음처럼 일해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투표하지 않으면서 청년의 미래를 바꿀 제도와 정책이 실현될 리 만무합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건 우리 청년의 손해라는 것을, 악순환만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대 청년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인데 우리는 앞으로 7, 8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변화는 행동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미룰수록 멀어집니다. 우는 아이에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표로 달라져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매번 같은 투표를 하는 어른들께도 부탁드립니다. 6월 3일입니다. 투표장에서 더 많은 청년을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번 선거가 지역 사회와 청년에게 설레고 기대되는 세상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해 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믿습니다. 우리 한 표로 청년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